휴식을 취하고 또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피자 만두랑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모처럼 니가타까지 왔는데 뭐 가게 틀렸으면 좋았을 거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적당히 컨비니에서 때웁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 최근에 비비고에 반찬에 푹 빠져가지고 비비고 오징어채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맛있더라고요. 그거랑 멸치랑 쥐포랑 그거 일본에서 팔지도 않아가지고 Q10이라는 사이트를 사면은 한국에도 있던 것 같은데, 싱가포르 회사인데 한국에서 보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한국에서 팔면은 바로 샀을 때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3배나 비싸가지고 그렇긴 한데 너무 맛있어서 사 먹기로 했습니다. 좀 그래도 밥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한국식. 제가 도시락 싸서 먹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 뭐 음식에 대한 그 고다리 집착이 아니야. 한국 뭐라 해야지? 한국 생각이 안 날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혼자서 이게 피드백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혼자서 이렇게 한국어로 막 말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좀 늘었어요. 실력이 늘었다는 게 아니고 횟수가 늘었다는 거죠. 이거 더 이상 제가 한국어는 더 이상 한국어 능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제 한계가 좀 있어서 공부도 안 하는 데다가 그렇게 볼 일도 잘 없고 하니까. 그래도 한국 게임 사이트는 자주 보거든요. 그런 데서 나오는 새로운 줄임말 같은 거라든가 네이버 뉴스도 보고 하니까 일본 뉴스보다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인터넷은 주로 다 게임에서 파생된 거라서 한국 사이트가 일본 그 사이트보다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끔씩 애플 신제품 나오면 거기서 그걸 보고 나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갤럭시만 쭉 쓰다가 원래 2011년에 아이폰 4S 그걸 3년 정도 썼어요. 원래 거기서 갤럭시 노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7으로 폭발해서 일본에서 발매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기다렸다가 갤럭시 노트 엣지라고 나왔거든요. 그거를 사서 썼죠. 그 다음에 노트 9, 그 다음에 노트 10. 갤럭시 주를 썼어요. 근데 노트 단종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배신감을 느끼고 애플로 갈아탔죠. 근데 갈아타고 나니까 뭐 다시 돌아갈 그게 저한테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애플 기계 간의 연동을 아이패드에 쓰기 편함. 맥북도 있는데 맥북은 솔직히 윈도우즈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쓰기 힘든데, 지금 근데 동영상 편집은 맥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즈 PC가 오래돼서 너무 느려가지고 4K는 좀 힘들더라고요. 버거워서 M4 맥북 쓰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 맥북은 쓰기 어려워요. 저는 여기서 외전 합니다. 오, 풍경. 또 뭔가 잡소리가 들린다고 했더니 제가 아까 먹던 음료수 그거 소리네요. 이렇게 차에서 나는 잡소리는 알기가 힘들어요. 원인 알기가 힘들어요 라고 했지만 금서 원인을 알아버려서 말이 이상한데, 일본에서 그걸 뭐라 해야지, 짚어가는 거, 그런 걸 지적하는 걸ツッコミ라고 하죠.ツッコミが欲しい. 그런 좀 문화적인 차이가. 근데 진짜 도로에 녹가루처럼 돼 있는 이거는 뭐죠?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네. 녹가루 같은데. 근데 녹가루가 철가루. 근데 코스모스가 예쁘게 폈어요. 이제 남은 거리는 61km, 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여기서 외전. 아까 왔던 길 같잖아. 이 코스가 분명히 다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곳에 왔을 거예요. 다른 곳에 왔는데 여기는 오지아역. 투장이 있어요. 투장이. 또 시쯤 되니까 약간 해가 저물어 가는 느낌이 좀 나요. 쓸쓸한. 아침에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했어. 자지도 않았었는데. 어제 제가 1시 가까이 돼서 자서 4시에 일어났으니까 별로 못 잤죠. 어제는 뭐 좀 할게 일찍 온 편인데, 뭐 세팅하고 게임도 좀 하고 그랬죠. 내일 어디 갈까 생각 쳐다보다가 니가타 갈 거라고는 했었는데 니가타 어디 갈지. 결국 사실은 관광 보면 드라이브 코스 해갖고 갈 때는 많아요. 근데 보니까 대충 거기 가서 즐기는 게 있더라고요. 차로 가는 길을 즐기는 게 아니고 도착해서 내려가서 즐기는 거라서, 계곡 같은 건 있는 건 차로 그렇잖아요. 보면은 제가 추구하는 거는 여러 번 말하지만 차로 가는 도중에 길을 즐기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브잖아요. 제 채널은.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길까지만 보여주는 드리는데 그 길이 이뻐야 좀 그렇죠. 아무튼 동영상은 4개로 잘라서 이게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이제 1시간 반. 뭐 신호대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여기는 뭐 커트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4개 분량. 스톡 해놓은 동영상도 없어서 제가 다 올렸거든요. 토요일날 아침에 올라오는 거. 그래서 4개 있으면은 다음 주 일주일은 버티겠네요. 3개 정도 올리면 일주일에 3개, 그 다음에 줄여서 2개. 2개가 적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체력이 지금 매일 올려놨거든요. 스톡 해놓은 거는. 지금 요 한 10일 동안은 거의 매일 올렸었어요. 매일 올리는 이유는 스톡 해놓은 걸 휴대폰을 새로 바꿨기 때문에 오래된 화질의 영상, 카메라의 영상은 빨리 처분해버리고 싶었어요. 올려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이 풍경이 마음에 들어요. 좋은데 2시, 3시까지는 그래도 좀 뭐 괜찮을 거야. 도착할 때까지는 3시쯤 되면 약간 어둑어둑해질 텐데 그래도 뭐 괜찮죠. 4시쯤에 이제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4시에서 집에 올 때 8시간, 7시간, 8시간 12시 집에 12시에 도착한 걸 일단 목표로 해야겠네요. 집에서 뭐 해야 될 건 없으니까 도착하면 바로 자고 다음날 금요일이니까 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드라이브 어디 갈지. 토요일은 아침에 좀 일이 있어서 좀 금방 일어나야 돼요. 금방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멀리 안 가고 최근 우리 사실 갈 때는 많거든요. 제가 너무 가까워서 잘 안 가는데 하라주쿠랑 뭐 시부에 가면서 하라주쿠 거의 들르긴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갈 때야 많죠. 아침에 가면은 차도 좀 적으니까. 아이폰이 열 때문에 꺼진 적은 한 번도 없네. 열은 그럭저럭 나는데 충전하면서 쓰고 있어서 와, 너무 체감으로 좋아졌다는 걸 느끼니까 너무 좋아. 여기서 우회전. 다음 주도
제가 이틀 동안 장거리를 갈 시간이 있어서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비가 오면 또 그렇긴 한데 토호쿠 쪽, 일본의 북쪽, 동북쪽 거기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틀 있으니까 멀리 가서 당일날 안 돌아도 되니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가려고 하는 것만 해도 당일치기로 편도 300이 왕복 600km잖아요. 예, 뭐 고속도로로 가면 껌인데 이제 지금 좀 섰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좀 오히려 속도를 내는 편을 되겠습니다. 별 좋은 거는 아닌 거는 압니다. 제설차 역시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런 게 이제 점점 눈 올 시즌이 되니까 참 제설차네 저기 있는 게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런 인프라 그 눈까지 채워야 되니까 좀 힘들긴 하겠다. 그 돈도 그렇잖아요. 이런 대도시면 또 그나마 비용대 효과가 더 좋은데 또 홋카이도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신호등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서 옛날에는 이게 이런 지역이 LED를 잘 안 썼다고 그래요. 왜냐면 신호등에 전구에서 나는 온도 때문에 눈을 좀 녹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LED는 열이 잘 안 나니까 또 그런 잘 안 썼다고는 하는데 또 오래된 신호등이네. 엄청 오래돼 보이네. 더러워졌어. 도로 페트롤카는 도로에 뭐 떨어진 거라든가 그런 걸 보는 거겠죠. 딱히 경찰차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여긴 것 같은데 여기네요. 육교는 새로 짓는 게 잘 없죠. 기본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고 노령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사회 구조 때문에 지금은 좀 섰어야 했는데 두 번 타이밍을 이상하게 만드는데 좀 급브레이크 했어도 뒷차는 문제는 없었는데 뭐 노란불에 멈춰야 되는 건 아는데 좀 서기가 애매했어요. 둘 다. 그 와중에 연비 26km. 충전하면서 아이폰을 4K를 찍을 수 있다는 이게 너무나 새 아이폰의 메리트라 가지고 온도 조절 확실히 좋아. 기술 발전을 확실하게 느끼는 철가루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런 거 다 묻어오면 차 녹쓰는 건가? 염화칼슘은 아닐 거고
암호칼슘을 많이 뿌릴 텐데 그거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눈 녹이는데 아무래도 다른 요인으로서는 그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항상 이런 거는 나중에 찾아봐야지 하고 깜빡하니까. 옛날처럼 막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살짝 보면 되는 건데. 이 80년대 초반생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 기술의 변혁을 다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참 어렸을 때 휴대폰 없다가 고등학교 때 휴대폰이 생겼다가 스마트폰이 나왔다가 인터넷이 생겼다가 없던 기간도 좀 많잖아요. 그걸 경험하지 않았던. 그것도 완전히 막 그런 나이 많이 들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게임기라든가 개발 그 발전사를 다 볼 수 있어서 참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새는 태어나서 애들이 보면은 다 처음부터 그래픽이 엄청 깔끔하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것부터 보다가 점점 발전한 거 보면은 참 딱 개활지가 돼서 이제는 휴게 시간도 딱히 없고 그냥 1시간만 이제 쭉 달리면 도착이에요. 오늘의 최종 목적지 이제 딴 데 안 들리고, 원래라면 좀 들리고 하면 재밌겠지만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됩니다. 그때 가도 밤 12시 도착을 목표로 하니까 7시간을 안 쉬고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사진 찍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자신을 하면 안 되니까 운전에 있어서는 항상 좀 여유를 마진을 둬야죠. 좀 쉬엄쉬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갈 걸 그랬나? 좋은 구경은 하고 갑니다. 일단 내려서 뭐 어디 도착해서 보는 구경을 안 하지만 저는 잘 이렇게 보는 걸로 충분. 44km. (265km) 270km 정도 달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너무 일본만 다니니까 서울 부산을 일반 도로로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만 그래도 300km 왕복 600km 달리니까 서울 부산은 왕복은 하루 만에 좀 800이니까 조금 하루 날짜 만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편도는 뭐 솔직히 저한테 어려운 건 아니죠. 한국은 더 도로도 더 잘 차선이 많은 것 같은데 더 달리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안 달려봐서 그건 상상입니다. 고속도로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일반 도로로 가고 싶어요. 고속도로는 풍경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뭘 가끔씩 보이긴 한데 뭐 일반 도로랑 뭘 그렇게 차이가 나겠냐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좀 고속도로는 좀 제가 고속도로 달린 건 좋아하거든요. 속도 내면서 이렇게 우와. 근데 고속도로는 영 볼게 너무 단조롭잖아요. 풍경이 여기도 뭐 단조롭긴 한데 멀리 보이는 고속도로도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거기도 쿠마모토 왕복 2번 정도는 고속도로를 했어요. 하고 그 이후부터 일반 도로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비에 비싼 걸 왕복하면 50이잖아요. 50만원 고속도로비만. 그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의문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나아요. 피로도 덜하고 빠르기도 빠르고. 근데 결국 거기서는 쿠마모토에서는 차가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렌터카 빌리면 또 그런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 번 말하는데 제가 처갓집 가도 처갓집 장인 장모님이 저를 물론 가끔씩 보면 반가워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손자들 이렇게 보는 거, 딸 보는 그거지. 사위가 제가 뭐 엄청 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렇게 세요. 그냥 잠깐만 있다가 인사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쭉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깥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갔네요. 제가 밖에 나오면은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몬스터 음료수를 사 먹습니다. 제가 탄산을 되게 좋아하고 근데 몬스터가 제 입맛에 제일 잘 맞거든요.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몬스터랑 데카비타 이런 에너지 드링크류가 카페인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라
맛이 있어서 먹어요. 달달하니. 건강에는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은 걸 아니까 항상 박스째로 이렇게 사 먹다가 콜라랑 요새는 좀 약간 자제를 하고 있어요. 약간 또 사 먹겠지만 옛날에 막 박스째로 하루에 하나 두 개씩 먹었었는데,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물 먹고 보리차, 저는 옥수차가 좋은데 애들이 막 보리차만 먹더라고요. 보리차 옥수수차가 맛있는데 또 입맛이 까다로운 애들이라고 옥수수차 먹어보려 해도 먹지도 않아요. 진짜 사람이 근데 잘 없어. 평일이라 해도 그렇게 없어? 문 여는 곳은 다 장사가 되나? 너무 좀 미래가 활기찬 미래를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지역에서의, 지방 도시에서의 저도 제가 나고 자란 부산을 좋아는 하는데 좀 서울에 비해서는 격차가 크고 진짜 기업도 너무 없는 게 걱정은 돼요. 제가 뭐 국적도 바꾸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미국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다들 뭐 돈을 많이 버는 꿈에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치안 문제, 신혼여행 가서 돈 뺏긴 거 생각하면 흑인 5명한테 하필 또 얘기하면 차별 같은데 흑인 5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100 뜯긴 거 생각하면 진짜 범죄 도시라는 생각밖에 안 해. 뉴욕 타임즈스퀘어 한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동경이랑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뭐 길이 날이 좀 저물어 간다는 느낌이 벌써 들어요. 2시 반부터. 요새 들어서 바이크 관심이 많이 줄었어요. 차로 동영상 찍다 보니까 차가 이 차로 찍을 만한 동영상 퀄리티가 안 나올 거니까, 고프로는 이거보다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좋진 않을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는 사람들도 뭐 바이크로 가면 좀 구석구석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또 길을 모르고 하면은 그렇게 모험을 안 할 것 같고, 아무튼 차별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드라이브 2가 아닌 라이드 2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네요. 길이 잘못됐어. 다행이다. 차가 안 와서. 여기 경치 좋잖아요. 둔턱을 이렇게 달리니까 좀 높은 반대편에서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지나가진 않은데 약간 좁게 느껴지네. 여기 좋잖아. 근데
차가 지나가니까 충분히 지나가는 길이긴 하네요. 우와, 카메라가 좀 뜨겁긴 뜨거워. 아, 40분 찍었는데 그래도 뭐 버텨주면 충전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와, 잠자리들. 내려가야 되나?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나? 이렇게 길고 긴 길에 가는데 막 이게 설치가 대항 이게 지나갈 수 없는 교행할 수 없는 곳이 나오면은 조금 운전자는 저도 좀 싫습니다. 근데 여기 그때 달리니까 좋은데요. 경치도 둔턱이 저 멀리 경치도 좋아 보이고 좋잖아. 에어컨이 좀 추워서 끕니다. 반대편에 차가 오고 있으니까 살짝 지나갈 수 있으려나? 지나가지겠지? 오, 깜짝이야. 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금방 그 차는 잠깐만 옆을 안 비켰으면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겁을 먹었어요. 부딪히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쭉 그래도 계속 달려요. 저기서 맞은편에 차가 있네요. 뒤에는 좀 왜 이렇게 붙어서 와? 왜 이렇게 붙어서 와? 붙어서 오지 마.
400이라서 뭐 그렇지만 조금 더 도로폭을 넓게 해줬으면 조금 더 불안하지 않고 달렸을 텐데 조금 아무래도 좁게 느껴지는 게 밤에 달릴 때는 폭도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차선에 백밀러를 이렇게 봐도 뭐 여유는 있어요 생각보다. 옆에 지나가는 차들 보면 큰 차들도 그렇게 많이 안 지나가고 했어. 아 근데 여기 달리기는 너무 딱 붙어서 뒤에 조금 고령자분이신 것 같은데 좀 안 붙었으면 좋겠어. 유채꽃 되게 이쁘게, 유채꽃은 아니 무슨 뭐지? 아무튼 노란색 유채꽃밖에 모르겠. 이쁘게 폈네요. 날이 좀 저물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되게 개인적으로는 즐겁게 드라이브를 아직 안 마쳤지만 했어요. 도착했을 때 확실히 이렇게 기록을 남기니까 너무 좋네요. 나중에 저도 볼 수도 있고 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 진짜 이 취미를 가지길 잘했어요. 드라이브는 원래 취미였는데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찍어야지 하는 걸, 세상에는 이런 동영상 많지만 저만의 제 차로 제가 달렸던 곳을 이렇게 찍는다는 게 또 완전히 똑같은 루트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는 것도 제가 출발하는 제 컨셉도 다르고 저는 항상 집 근처에서만 출발하니까 기본적으로는 겨우 둔턱의 공포에서 풍경은 이뻤는데 도로가 좁아서 이게 좀 여유가 있네요. 삐끗하면 떨어지는 거잖아.
바람이 우와 시원해. 돌아올 땐 또 저기를 돌아야 되는 건가? 올 때 좀 다른 길로 왔으면 좋겠어. 근데 루트가 두 개 있기는 할 텐데 다른 루트는 1시간 더 걸리는 거리라서 8시간, 9시간 8시간하고 9시간 1시간밖에 차이 안 나지만 크잖아요. 밤에 도착할 때 지금 오후 3시 4시에 출발해서 9시간 걸리면 1시에 도착하는데 안 쉬고 달려도 제가 좀 뭐 하루에 달리는 거리를 좀 너무 빡시게 잡긴 했죠. 600km 넘으니까 일반 도로로. 게다가 다음날 쉬는 날이면 몰라. 약간 그 설정 미스가 있긴 했어요. 금방 잠자리가 벽에 그 앞유리에 부딪혔네요. 불쌍한 잠자리. 이제 23km 30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스카이라인이라서 조금 높은 언덕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제가 봤던 곳으로는 산 쪽으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어디 산이지? 그래서 살짝 사진 찍고 영상에 올릴 수 있으면은 마지막에 살짝 올리고 그러고 와야죠. 음악 들으면서. 약간 덥게 느껴지는데 바깥 온도가 낮으니까 에어컨을 켜도 온도를 더 내리지 않는 한
차 컴포트 모드로 하니까 확실히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차이점을 확실히 조금씩은 알 것 같아요. 이게 좀 미세한 부분은 역시 전문가들은 바로 알겠는데 저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컴포트 모드로 서스펜션 좀 부드러워진다는 거.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좀 그걸 많이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네요. 완전 초보자가 알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돌도돌한 요철 부분을 충격을 좀 확실하게 완화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덜 필요하게 느끼는. 갈 데가 제가 지금 딱 오늘 드라이브가 이렇게 끝나가니 아쉽다라고 했지만 돌아가야 되는 걸 생각하면은 다른 풍경으로 돌아가고 싶어. 똑같은 거 아까 그 둔턱길 가기도 싫고. 아이폰이 제가 여러 번 아이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제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어서 좋아요. 여름철 사용이 어떨지. 여름철은 더우니까 지금 그래도 좀 서늘해져서 쓸만한데 여름철은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년 아이폰 사면은 또 약간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뭐 거의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성능이 좀 올라가면 그만큼 열은 덜 날 테니까. 이제 18km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산인가? 유료도로라서 몇백엔 들 거예요. 그야 뭐. 구마모토 갔던 그 기록을 이렇게 남기면 좋을 것 같아. 돌아올 때도 찍으면 좋겠지만 돌아올 때 음악 들으면서 구마모토에서 해야죠. 너무 왕복 찍기는 힘들어. 뭐 언젠간 그게 있으면 리퀘스트가 있으면 그렇겠지만 너무 긴 동영상이라서 그 비스무리한 거 그거 또 찍기는 그렇잖아요. 퀄대가 참 이쁘네. 일본에 오래 살았지만 이 동음이 의어 이 액센트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하시랑 하시, 카키랑 카키, 카키, 아시, 아시. 아무튼 이런 뜻이 다른 게 있는데 이거 잘 항상 헷갈려. 이거 외워둬도 헷갈려. 문맥으로 대충. 근데 문맥에 카키랑 카키는 왠지 모르게 잘 알겠어요. 근데 가끔씩 또 헷갈릴 때 들으면은 그게 뜻도 그러니까 물건이라서 먹는 감이랑 굴이라서 한국어로도 비슷하네. 감, 굴. 기억자로 시작돼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씨 또 에어컨 켜니까 추워. 그래서 뭐 뭔지 모를 상황이 있죠. 보통에서 나무에서 그 땄다고 하면 대충 알겠지만 바다에서
건졌다 하면 알겠지만 오래 살아도 항상 까먹고 그래. 오래 산다고 반드시 네이티브처럼 되는 거 아니고 어렸을 때 살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확실히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도 다르죠. 재능 있는 사람들은 나이 먹고 와서도 20살 이후로 와서도 거의 비슷하게 액센트랑 인토네이션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히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안타깝게도 그건 전 알고 있어. 뭐 들으면 약간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구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느끼는 거겠죠. 사소통할 때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좀 액센트가 다르네 라는 그런 느낌. 게다가 액센트 좀 그게 부산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이라서 가급적 사투리 안 쓰려고 해도 지금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사투리잖아요. 그래서 액센트가 이거는 뭐 저는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해서 공부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결국은 오사카에 사는 사람이 오사카 그 사투리 칸사이 변화 없이 없애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알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뭐. 갈대가 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4km 20분. 알아? 그런가? 스카이라인에 출발지로 가는 건지 도착지로 이게 내비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일단 가보자. 일단 갔다가 정상에 주차장이 있는 걸 알아요. 풍경이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살짝 인터넷에서 봤을 때. 물론 유명한 곳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곳은 아니고 여기 나가오카시 유명한 곳이라서 딱히 제가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좀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 해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서 그걸 보기 좋을 만한 곳을 골라서 갔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차들이 하나도 없어졌네요. 혼자만 달리고 있는. 이제 2시 55분 3시가 가까이 되어 갑니다. 3시 12분쯤 도착하는 것 같아요.
어디야? 저 산에 가는 건가? 16km 만에 가죠? 저도 옷에 조금 잘 안 보는데 유튜브 자체를 조금 잘 바빠서 좀 안 봤는데 항상 보는 일본 유튜버가 있어요. 차를 이렇게 테마로 하는 그 사람 항상 친구랑 이렇게 같이 가서 둘이서 이렇게 케미 좋게 이렇게 티격태격 얘기하면서 가는데 그것도 좀 좋게 보여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같이 갈 만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시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도쿄의 니혼바시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어느 그거는 좀 알기는 쉽죠. 일본에서 기점이 되는 곳이 니혼바시니까 도쿄까지 몇 킬로 했을 때는 다 그게 니혼바시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길도 알기 쉽고 하는데 저는 저희 집 기준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 사람이 아마 전업 유튜버일 거예요. 같이 간 사람은 일하는 것도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이유로 저는 기점을 아마 전업이 이게 일을 안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제 컨셉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집 주위에 출발을 한다. 스카이라인 보였어요. 지금 위에 스카이라인 하고 보이네요. 스카이라인 야히코 스카이라인 여기 유료 도로일 거라서 돈은 들 텐데 일단 뭔가 있네요. 확실히 뭔가 있어. 타워도 보이네. 아무튼 저 왼쪽에 지금 간판 좀 나왔는데 저기를 갈 거예요. 아무튼 조금 한 2시간 정도 좀 더 빨리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날려먹은 시간이 있어서 제대로 쉬지도 않았었는데 쓸데없이 시간만 그래도 아무튼 통신사 소속하고 근데 통신사 아까 얘기 다시 하는데 통신사는 그거 상담사들도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라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야. 솔직히 그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렇게 좀 톡 쏘면은 좀 그렇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신입이라서 저도 제 일 할 때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좋게 넘어가면은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적당히 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올해 2월달부터 일이 바뀌어가지고 외울 것도 많고 해서 아직도 그냥 신입사원처럼 어리부릿하고 있죠. 거기서 또 내가 경력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이라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이 바뀌면 거의 경력이란 게 의미가 좀 없어지는 일이라서 여기는
걸어서는 못 오겠어요. 걸어서는 못 오겠다. 스카이라인, 닛산의 스카이라인 좋아하는 차예요. 그란투리스모에서 엄청 썼던 차고 명차죠. 근데 요새는 게임에서는 그 동경의 대상이었던 차였는데 실제로 살려고 하니까 좀 차가 오래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안 맞았습니다. 닛산이란 닛산 애증의 회사죠. 제가 자동차 회사는 다 혼다랑 닛산 면접까지는 갔거든요. 닛산은 2차 면접까지 갔었는데 그때 당시엔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닛산이 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야히코 시간대가 이러면 가는 차도 갈 때가 튀어나와서 갈 때 차가 부딪혀서 끓기는 게 싫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니까. 해가 좀 많이 져간다는 느낌이. 잘 안 보이는 곳에는 천천히 안전운전.
씻어도 금방 들어오지. 산 정상까지 4.6km 있던가? 막 나뭇가지에 안 피했으면 걸렸을 거야. 나뭇가지 긁혔을 거야. 이런 거에 긁히면 완전, 저는 막 긁히고 이러면은 당분간 못 자요. 신경 쓰여서. 아마 다음 차 살 때까지 마음 앓고 있을걸요. 지금 스카이라인 타고 있는데 이거 유료 도로라 들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돈 받나?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 건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멋진 풍경이 나오는 스카이라인 아니었어요. 맨 산 정상에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참 보기는 좋았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빨리 도착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저 위에 참 탑이 보이는데 저길 거예요. 앞으로 20. 전혀 뜬금없는 소리인데 이틀 전에 독감 주사를 맞았거든요. 어깨가 좀 아파요. 제가 근데 독감 주사 맞는 전날에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좀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저는 와 여기 서서 보면 풍경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풍경이 좀 잠깐만 뒤로 백에서 갈렸는데 이게 좀 좁아가지고 근데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풍경이 되게 이쁠 거야. 근데 정상에서 보면 되나? 정상에서 더 이쁜 경치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차 안에서 이렇게 차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빼갈려 했는데
시로 들어왔습니다. 오르막길이라 연비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무료 아니었었나? 무료인가? 일단 여기 셀 수 있는 건가? 여기 셀 수 있으면은 좋죠. 무료 주차장.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아, 이 단가? 이 단가?なお、恐れ入りますが、乗り物内でのおタバコはご遠慮くださいませ。このパノラマタワーは一名スペースタワーと申しまして、スイスで初めて開発され、我が国では日本海側で初めてのものでございます。塔の高さは100メートル。この周りを2階層52人乗りのキャビンがゆっくり回転しながら約8分間で走行いたしております。皆様、眼下に開けておりますこの付近一帯は佐渡弥彦米山国定公園に指定されておりまして、弥彦連山の主峰であります弥彦山は越後一宮弥彦神社の新大山として古くから崇敬を集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また山麓に見えます神社を中心とした門前町弥彦は、その昔北陸道の要衝として栄えたところで、源義経、上杉謙信、松尾芭蕉、吉田松陰ら歴史上の人物も数多く訪れ、神社の宝物殿には上杉謙信の戦勝祈願文が新潟県の文化財として保存されております。また明治以降は越後に旅した尾崎紅葉、西条茂吉らの文人がこの山を平野から眺め、あるいは海から仰いで立派な歌や文章を残しております。皆様、タワーの頂上に参りました。ここから眺める海、山、平野の織りなす大展望は息を飲むばかりでございます。眼下には青い海原の日本海、39キロ波路はるかにおけさの佐渡が望まれ、
晴れた日には西の彼方に三階節の米山をはじめ遠く能登半島もご覧になれます。越後平野の中央部海岸沿いにそびえ立つ弥彦山は標高634メートルで、かつて海岸で噴火して隆起した第三紀層の終極構造の山でございます。山頂には弥彦神社の奥宮があります。また NHK をはじめ民間放送のテレビ塔や新潟県の無線中継所があり、新潟県下のテレビ電波はすべてこの弥彦山から送られております。弥彦連山を帯のように縦走しております観光道路は弥彦山スカイライン、また眼下の海岸線に沿って東西に伸びる観光道路は越後七浦シーサイドラインと申しまして、海山の立体観光を満喫できる観光道路でございます。弥彦山の東に並び立つ山は戸宝山と申しまして、その昔弥彦大神様の10種の宝を埋めたと言い伝えられ、現在山頂には日本海側でただ一つの気象観測レーダーが設けられております。弥彦山の東南には日本の国草越後平野が延々と続き、その果てには県境の2000メートル級の越後連山が雄大な姿を横たえており、国草越後平野を潤す信濃川の河口には